예, 이번 시간 갑인일주입니다. 갑인일주를 보시게 되면 일단 갑목은 그 천간의 시작이죠. 갑을병정목이 경신인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작이죠. 인월에 그 띠가 바뀌고 해가 바뀝니다. 보통 이제 입춘일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한 해 그 띠가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인월은 이제 봄의 시작인 거죠. 봄이 시작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세계가 이제 또 열리고 또 자연이 다 이제 만물이 솟아나는 어떤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갑인일주는 이제 봄에 솟아나는 이런 큰 나무의 기운, 뭐 싹의 기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갑이 이제 의미하는 게 그 대지를 뚫고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양상이죠. 그래서 이 갑목이 이제 이게 이제 시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어떤 그런 그 형상인데, 봄에 이제 그 대지를 뚫고 나오는 씨앗, 그리고 이제 큰 나무인데 굉장히 좀 힘차게 올라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인목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뭐 이게 이제 호랑이인데, 이제 그 갑목이 이제 어떤 산림에 나무가 있는 어떤 그런 데서 이제 산속의 어떤 호랑이의 어떤 그런 그 자의적인 어떤 그런 그 해석인데요. 이게 보면 아주 호랑이가 의미하는 게 좀 당차고 기운차고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살죠. 성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과 인이 다 의미하는 게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아주 뭐냐면 창조적이고 새로운 일들을 잘 벌립니다. 사실 뭐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일을 벌리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좀 아주 신중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지만, 물론 이제 갑인일주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다른 일주에 비해서 좀 쉽게 일을 많이 벌리고 또 적극적으로 일에 대처하는 그런 이제 일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갑일간이 의미하는 게 이런 어떤 그런 기질들이 있어가지고 참 갑인일주 남 밑에서 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갑일간은 총 6개가 있잖아요. 이제 뭐 갑인, 뭐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 전부 다 이 갑일간은 좀 지도자적인 기질이 좀 강하고 장남의 역할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일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일단 뭐 간여지동이잖아요. 천간과 지지가 다 이렇게 그 같은 오행으로 있는 이제 간여지동입니다. 간여지동. 간여지동 사주의 특징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내 주관이 굉장히 강한 거죠. 강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세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좀 유정하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간여지동 사주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을묘일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갑인일주 다 자기 주장, 자존심이 이제 강하니까 좀 남들한테 좀 앉으려고 하죠. 내가 최고다, 뭐 이렇게 그런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이렇게 잘 어떤 융화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갑인일주가 이제 녹지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식록이 풍부합니다. 녹지라는 거는 내가 일한 만큼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대가를 내가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일정한 직위를 가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 갑인일주가 조직사회에 들어가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참 이렇게 융화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일주가 이제 갑인일주입니다. 갑인일주가 직장생활을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 직장생활이 정말 아주 오랫동안 정년 퇴임할 때까지 한 직장에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갑인일주의 어떤 특징이 이러한 것들이에요. 장남, 지도자적인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자존심도 좀 강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잘 맞아요. 그 회사원들 중에 갑인일주 많습니다. 그런데 조직사랑 쫙쫙 이렇게 잘 매치해서 뭐 윗사람과 아랫사람, 뭐 상부 이렇게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조화롭게 이렇게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이제 일주가 되겠습니다.
지장간을 보면 이제 무토하고 이제 병화 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토가 7일, 병화가 7일, 간목이 16일 동안 이제 사력을 하죠. 작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20일 동안, 30일 동안에. 그래서 지장간에 지금 편제, 식신, 비견을 줬는데, 이 식신이 이렇게 생재를 하는 경우,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편제를 깔고 있는데, 이 편제가 일단은 식신의 생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갑인일주가 재적인 어떤 그런 성취 능력이 좀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록궁에 있죠. 록궁에. 록이라는 거는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내 능력을 외부로 펼쳐서 일을 열심히 한 대가로 녹봉을 받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아주 성실한 그런 그 일주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 취득 능력도 록지에 있다 보니까 아주 좀 탁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인일주 한번 녹지를 보시면요. 갑인일주가 오늘 뭐 여기 갑이 여기 지금 있잖아요. 갑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갑은 양간이니까 여기 이내 절태양 생욕대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록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그 목의 영역인데 갑이 이제 록을 얻으면 똑같이 을목도 록을 얻습니다.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 묘에서 이제 그 록이 되겠죠. 묘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목의 영역에서 록이 있다 그러면 이 대각선 반대 방향에 있는 이 금의 영역이잖아요. 금의 영역도 이제 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금은 양간이니까 이렇게 돌죠. 절태양 생욕대 록. 경금은 요 신금의 록이 되는 거고 신금은 은간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보면은 신유의 여기서 똑같이 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의 영역이 이렇게 한 12운성을 이제 자리하게 되면 옆에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똑같은 요 금의 영역에서도 록이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총 이제 4개가 있는 거죠. 갑인록, 을묘록, 경신록, 신유록. 60갑자 중에 총 록은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잘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뭐 시중에서 공부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갑인일주입니다. 갑인일주 이제 그래서 일단 간여지동을 이제 낀 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간여지동이라는 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아주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 추진력이 있습니다. 간여지동 왜냐면 이제 그 똑같은 오행은 천간과 지지에 깔았기 때문에 그 추진력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재적인 어떤 그 성취 능력도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재성이 이제 뭐냐면 또 무토는 또 인목에 이제 생에 좌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좌 록궁입니다. 재성 생좌 록궁은 정말 좋은 겁니다. 일단 생이 의미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후원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취득을 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좌 록궁이 뭐냐면 그 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도 하지만 또 상대방의 그 나를 돈을 벌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다른 일주보다 좀 유리한 게 좀 있는 거죠. 일단 후원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재적인 어떤 취득 능력이 본인도 열심히 하지만 어떤 그 천우신조의 어떤 그런 것도 있다. 은근하게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토는 이제 편제가 되잖아요. 편제는 남녀 입장에서는 이제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됩니다. 뭐 아버지는 남녀 공이 똑같이 편제는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이 무토 편제가 지금 생좌 녹궁이잖아요.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남녀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배우자가 생좌 녹궁이라는 얘기는 밝고 명랑하고 그 다음에 아주 현출한 그런 부인을 갖는다. 배우자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간여지동이라는 간여지동.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생좌라고 한다는 얘기는 조직사회에 들어가면 이 갑인일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후원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인일주가 직장생활을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이러한 성격, 지도자적인 성격, 자존심 강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직생활을 오래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주가 또 갑인일주입니다. 갑인일주가 이렇게 재성이 좀 재물운이 좋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하다가 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당 부분 그 조직을 떠나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요 무토가 생좌 녹궁에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 추적 능력도 탁월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의 어떤 그런 봉급에 만족하지가 않죠. 갑인일주는.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갑인일주는.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하는 그런 일주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운이 워낙 좋아서. 그러니까 되게 갑인일주는 놀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해도 계속 일을 합니다. 그 내에서. 그리고 뭐 상사 눈치 안 보고 아주 자기 할 일 쭉쭉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재물복도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은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제라는 건 이제 남녀공이 이제 아버지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인일주에 뭐 남명 여명 다 아버지가 생좌 녹궁에 있잖아요. 무토가 생좌 녹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덕은 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를 보면 똑같죠. 화토동법에 의해서 무토나 병화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생좌 녹궁됩니다. 식신도. 식신이라는 건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요. 뭐 당연하죠. 현출한 자식. 생좌 녹궁 아주 좋은 겁니다. 어떤 자식? 밝고 명랑하고 현출한 자식. 공부도 잘하고, 예. 그리고 잘생겼겠죠? 그리고 이제, 식신이 생좌에 놓인다는 것은 엄청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겁니다. 식신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외부로 펼쳐서 돈도 벌고,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바탕인 건데, 그리고 재를 생해주는 거고, 열심히 뭐 일하고 활동하면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활동적으로 지적인 성취를 하는 거니까 남녀 다 떠나서 일단 갑인일주는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열심히 사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견인데요. 이제 비견도 이제 똑같은 거니까 비견 뭐 간목이 이내는 이제 록이고 또 기본적으로 여기 록이니까 똑같이 록으로 갔죠. 록. 비견이 형제자매니까 이제 뭐 갑인일주는 좀 비슷하게 뭐 집안 전체가 이제 뭐 나를 비롯해서 좀 이렇게 좀 괜찮은, 뭐 열심히 그냥 사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들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열심히 사는 뭐 그런 일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잘 났습니다. 갑인일주 보면은 반듯하고 생각도 좀 반듯한 사람이 많습니다. 관성이 뚜렷하면 또 갑인일주의 경금이나 신금에서 이제 뭐 정제나 정관이 뚜렷하게 있으면 아주 반듯합니다. 아주. 진신 이제 제가 의미한 진신은 개수, 병화, 기토 이렇게 쭉 있는데요. 간목이 의미하는 게 이제 큰 나무 이제 싹 있는 건데, 이 진신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일간이 필요로 하는 그 천간, 또 일간을 이제 도와주는 천간. 뭐 갑은 당연히 개수, 뭐 물이 있어야 생존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태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땅에 뿌리를 박아야 이 간목이 생존이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경금도 이제 일정 정도 이 간목을 좀 이렇게 쓸모 있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가 이제 그 진신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사방은 요거 좀 같이 한번 따로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진신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간목이 지금 갑인일주인데 지금 이게 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이제 갑인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5월에 태어났다. 5월에
그러면 요 5는 이제 간목한테 그 상관이 되잖아요. 이 5월이가 한참 여름인데, 여름의 간목이 아주 이때는 조열할 때거든요. 조열할 때. 아주 한여름에. 이때는 이게 이제 목화상관 희견수 그래서 이 수의 오행이 이제 이게 와줘야 됩니다. 목화상관 희견수. 목화상관 희견수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이 어떤 뭐 이제 오행의 어떤 뭐 이제 강약을 떠나서 이게 지금 계절적으로 조우적으로 이제 그 보면 여름에 태어난 이 간목이 갑인도 이제 그 해당이 되죠. 반드시 요 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 임수나 개수가 여기가 연애됐든 월애됐든 시됐든 통분을 해서 이렇게 쫙 깔아주고 이걸 목화상관 희견수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상관을 안 좋게 보는 건데 이제 이 간목이 안 그래도 조열한데 이 상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설계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인성인 수가 이렇게 도와주는 천간이 딱 통분해가지고 떠 있으면 이 목화상관 희견수의 어떤 사주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총명합니다. 엄청나게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요건 좀 특수한 거기 때문에 특수하지만 또 많이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는 목화상관 희견수 좀 이렇게 가외적으로 이렇게 암기하거나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반대가 이제 금수상관 뭐 희견수 이렇게 희견관이죠. 금수상관 희견관이 있습니다. 금수상관. 희견관이라고도 하고 희견관이라고도 하고 희견 이제 화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경금일간이 이제 뭐 자월에 태어나면은 이제 그 금수 상관이 되잖아요. 수가 이제 상관이 그러니까 금수 상관이 되면 또 엄청 추워요. 추운 어떤 그런 경금이라는 거는 쇠 막 이런 거잖아요. 경금이 바위인데 한겨울에 그 쇠 바위는 엄청 차갑기 때문에 조우적으로 이 화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화가 이제 관성이잖아요. 그래서 금수상관 희견관, 금수상관 희견화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 목화상관 희견수 이런 사주는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금수상관 희견관, 희견화는 그렇게 구성이 되면 직업적으로 아주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은 좀 조우적인 거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 이제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진실은 이제 보면은 이제 간목 입장에서는 이제 뭐 병화나 이제 정화 좋죠. 예. 이렇게 병정화가 이제 그 진신인데 이것도 이렇게 갑일주에 통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갑일주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계통이나 뭐 이쪽 계통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토나 이제 기토가 들어왔다. 이거 다 똑같이 이제 진신이잖아요. 그럼 이제 무토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재성이잖아요. 여기 지금 뭐 병정화가 다른 데 없고 이렇게 무토나 기토가 이렇게 이제 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사주는 무토, 기토 이렇게 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재성이 이제 이렇게 재성이 이제 초임에 떴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 갑인일주는 조직생활보다 일찍 자기 사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재성이 통분돼가지고 떠 있으면 진신은 통분을 해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식상하고 이제 재성 이렇게 이제 오면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제 경금이 이렇게 왔다. 경금이 왔다 그러면 이 경금도 이게 진신이거든요. 그러면 이 갑인일주는 일찍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갑일주답게 성실하고 열심히 추진력 있게 조직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간이 오늘 뭐 갑인데 갑이라고 하더라도 천간에 식신이나 재성이나 관성이나 인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인성, 그 육친성이
지지에서 통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잘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인이 이제 오늘 갑인인데 인은 이제 그 삼합으로 인옷을 삼합을 하잖아요. 인옷을 목의 화의 그 삼합이죠. 인오술. 갑인은 이제 이게 녹이 되죠. 녹이 되는 거고, 녹 되게 좋은 거죠. 이게 식록이니까 뭐 아주 식록이 풍부한 어떤 갑인독 좋은 겁니다. 일정한 기회를 가지고 돈을 벌고. 갑오는 이거는 이제 목욕이 되잖아요. 목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갑술은 이제 갑술은 양이 되죠, 양. 갑오는 사가 되죠, 사. 갑오는 사.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삼합으로 보면 인옷을 삼합이죠. 인옷 삼합이고, 이건 이제 녹사양 합작이에요, 녹사양. 이거는 이제 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합작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삼합인데, 지금 갑인일주가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어떤 녹봉을 받고 지위를 가지고 이제 돈도 벌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요 술토를 보면 이게 양이니까 남들을 기르고 양육하면서 돈도 번 돈으로 내가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뭐 교육계통으로 나가서 뭐 사업도 하겠다. 그러니까 뭐 남을 잘 배려해서 이제 어떤 일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갑인일주가 이제 오를 만났다 한다면 이건 갑오는 이제 오화의 사지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죽었다라기보다도 이제 육체의 힘이 다 떨어져서 이제 정신력이만 남아있는 거죠. 아주 고급 단계 정신력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 갑인일주가 이제 오라고 하는 어떤 대운이나 세운을 만났다고 한다면 높은 단계의 어떤 지식 체계를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성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 록이 이제 사니까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잘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뭐냐면 삶에 이렇게 단계가 있죠.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삼합의 어떤 그 4개 단계 중에서 지금 인옷을 이 녹사양 단계가 좀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그런 요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사 다음에도 묘가 있고 절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기 때문에 아주 정말 뭐 진짜 끊어지는 절까지 간 것도 아니고 땅에 묻는 묘까지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단계가 좀 가장 낮은 단계로 보는 건데 이 갑인일주가 이제 이 산을 만나면 나는 죽었구나라고 이제 굉장히 막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뭐 치고 올라가는 일만 이제 남은 거죠. 근데 요 갑인일주가 이 녹을 깔면 한번 직장생활 하면 그만두면 한번 좀 심하게 좀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살을 만나는 경우에. 실제는 이제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어쨌든 뭐 이웃으로 이제 가니까 이 갑인일주는 녹사양 합작으로 해서 12운성상 이런 형태로 뭐냐면 삶이 좀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원국에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갑인일주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인호술 합작, 그 다음에 녹사양 합작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봤습니다. 갑인일주 오늘도 이렇게 봤는데 항상 이제 일주로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천간 6개의 글자가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일주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일주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만 잘 파악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